이제 무슨 연대의 진정성이 있으면 네. 사전에 조금 와서 먼저 네.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일체 협의도 없이 그냥 공개적으로 막 하면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그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거냐고. 네. 대답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저쪽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자꾸 러브콜을 하세요. 연대를 하자, 뭐 만나자, 손잡자 하는데 만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이 연대나 뭐 이런 걸, 뭐 저도 거기 이제 친한 의원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친한 네. 의원들도 계시고, 저랑 가까운 의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무슨 연대의 진정성이 있으면 네. 사전에 조금 와서 먼저 네. 협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일체 협의도 없이 그냥 공개적으로 막 하면 아.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럼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거냐고. 네. 대답이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죠. 거기도 그런 건 있어요. 안철수 후보고 합치면 연대하면 뭐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자꾸 이야기를 해서 안철수 후보를 일단 보수층하고 좀 떨어뜨려 놔야겠다. 갈라놓기. 저는 이제 이런 의도도 같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또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될 자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한편에서는. 그 지금 민주당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 단일화입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네. 네. 그럼 이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지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도 어제 나온 거 보면 13% 이기는 걸로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거죠. 예. 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 아마 더 심한 공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네거티브 대응팀을 따로 구성해서 저희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손잡자더니 또 지금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데 참 정치가 좀 희한해요. 네, 하여간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두루킹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 가짜 뉴스, 네. 흑색 선전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능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경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처럼 또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캠프에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렇게 잘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같은 네, 야권의 후보로서 굳이 뭐 공격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네. 분명히 네. 지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은.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공격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글쎄요. 이렇게는 안 하는 느낌이 그 이제 솔직히 있긴 있어요. 말씀드리면 예. 그뭐 윤석열 후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고 네.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아직까지 보수층은 그래도 미운하거나 후보는 윤석열 후보예요. 그렇죠. 네, 네. 예. 예, 거기를 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극시킬 필요는 없겠다. 마음의 네, 상처를 네. 입을 수도 있죠 또.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보수층이 이게 두 표를 갖고 있다면 네. 저는 윤석열, 안철수 두 번 다 각각 한 표씩 준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한 표밖에 없는데 네. 우선순위가 아직 거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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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야 되면 네. 네. 우리가 그분들 마음을 좀 헤아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깊이 좀 생각하셔서 네. 하고 있는 근데 행보네요. 이제 예.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사는 역시나 이제 뭔가 삼자 구도화 돼가니까 특히 또 야권의 대표 후보가 원래는 윤석열 후보였는데 안 후보가 못지않게 따라 올라오니까 지금 이때부터는 야 이제 두 분이 같이 나오면 삼자 구도로 가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힘드니까 단일화하자 또는 공동정부로 가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 그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3월 9일 전에 결국은 두 분이 힘을 합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현재 이제 영역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영역과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층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이르고 때가 되면 누가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가, 네.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네. 어느 한쪽을 정리해 주실 거라고 봐요, 저는. 자연적으로. 예, 예. 네, 근데 이거를 아, 네. 국민들의 어떤 그 공감과 판단에 앞서 가지고 네. 정치인들에게 만나서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네. 저렇게 하자, 저는 그거는 100%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치가 연합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오른하신 게임의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되고 네, 네, 네. 승자 독식의 정치 끊어야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저는 연합 정치에 찬성하지만 네. 이것이 자리 나눠 먹기 이렇게 가면 아, 안 네.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 모양새는 아주 보기 안 좋죠. 가령 독일 같은 경우 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죠. 협상하는데 아, 네. 거기가 자리 때문에 6개월 걸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네. 공동정부의 비전과 정책과 정치 조율하느라고.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예,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수준 높게 고민을 해봐야지. 아하. 야 자리 뭐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아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정치의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다 아, 이런 생각이 좋은 들고 말씀이네요. 저는 모든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 네. 정치인들이 뭐 단일화하자 이거는 뭐 저희 쪽 관심도 없고요. 네. 예, 그런 거에 전혀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혹시나 국민의 한 55%, 60%가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러면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시간이 이르고 때가 되면 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한다. 정치인은 그 국민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 판단과 별개로 정치인의 자기들의 어떤 정치 이익을 위해서 네. 하게 되면 네. 예 민심은 네. 정치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확 뒤집어 그렇죠.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국민을 무서워해야 된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대선 이거를 좀 임해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런 일관된 생각을 갖고 계신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독일 정치처럼 그렇게 연합 정치나 공동 정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하고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근데 우리 현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급박하게 여론이 변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선거라는 거는 우리 네. 대선이 사실 굉장히 좀 역동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어떤 형태의 새로운 출렁거림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모든 개연성은 다 열어놓고 아, 그리고 네. 내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의원님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시나리오가. 예, 예. 아니 그 저희가 네.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네. 그렇죠. 예 내부의 변수에 의해서 또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새로운 상황들이 늘 전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미리 우리가 경우의 수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 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전략통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죠. 아니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계산과 그 판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정책 비전과 국가에 나갈 방향을 고민하면서 연대를 하도록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정말 숫자 나눠먹자 그쵸. 이거보다는 네. 국민들한테 훨씬 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연대. 이거 뭐 잘못하면 뭐 방식이 제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 저는 상식선에서 네. 우리 정치가 네. 좀 바뀌어야 된다.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무슨 자리 나눠 먹고 네. 아, 그럼요. 이런 짓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그 정책 비전과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네. 거기에 맞춰서 널리 인재를 등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지금 이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이쪽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선뜻 이 손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력이 너무 적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숫자가 말해주거든요. 근데 세석 갖고 과연 대통령이 돼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냐? 못 하잖아요. 솔직히 국회에서 모든 게 다 막히는데 인선도 하나 안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연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야권 연대인데 그래서 그 세석의 한계 그건 어떻게 벗어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아껴주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빨리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되라. 뭐 이제 이런 거 이야기도 하고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저는 그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그런 국민이 안철수 정부를 도와주자, 네. 네. 지켜주자. 네. 이거에 따라서 저는 여의도 정치가 네. 아주 전 창조적으로 파괴되고 네.
혁신적으로 재결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마크롱 시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전에 네. 이 대통령사가 끝난다면 두세 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전에 아마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네. 저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어날 생각을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3월 9일 전날이라고 하긴 너무 좀 급급한 것 그건 같고.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단일화나 뭐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캠프에도 이제 사실 입단속을 조금 시키는 편이죠. 아, 네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예, 민감하니까. 예, 그래서 이 저희가 이 단일화라는 이 정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네. 지금 후보의 상승 기류나 네. 확장세가 네. 확 바로 묶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는 네. 그래서 이거를 일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 이게 현재 공식 입장입니다.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여기 나오셨으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두부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 그리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 이 부분은 저는 그 양당의 후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저는 비교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중충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무슨 진보냐 보수냐 이런 하나의 관점으로 저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융합시켜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접근과 실용적 사고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또 안철수 후보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과정에 나왔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야 될 길은 과학기술 중심 국가입니다. 그럼 누가 과학기술을 아느냐? 그래서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정책이나 세계의 흐름을 알고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이 초격차 기술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을 끌어야 우리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겠냐. 네.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는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 안철수 후보의 책사라고 불리는 이태규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을지 그래서 대선 3수 만에 정말 정권 교체를 이뤄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이태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